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네, 오늘은 좋은 마이크로 또 여러분 이제 고막에 피를 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. 촬영 환경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? 소파가 좋아? 여기가 좋아? 빨리 투표해 주세요. 소파에서 잠옷이나 입고 해라. 침대에서 잠옷 입고 해라. 또 막 이렇게 또 댓글 달 수도 있지만 네, 저희가 원하는 환경에서 하겠어요. 네, 제가 오늘 지금 좀 당차지 않았나요, 여러분? 오늘 약간 좀 이렇게 당차게 말을 하고 싶었냐면 오늘 얘기할 주제 자체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. 이 죄책감이라고 하면은 뭔가 죄인들만 가지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이 죄책감 때문에 비롯이 된다는 거 요거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. 근데 사람이 감정이 가지는 뭐 에너지 레벨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.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. 왜냐면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일부만 읽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의 감정 중에 되게 좋은 에너지를 내고 에너지 이제 파장이 큰 게 있고 되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내는 뭐 감정이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. 그게 뭐 과학적으로 사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나열한 감정들 중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죄책감, 자책 있잖아요.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내 탓을 한다든가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도 사실 다 죄책감에 포함이 되는 건데 정말 이 마이너스 중에서도 되게 안 좋은 에너지 레벨에 속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제가 이거를 최근에 내가 쓸데없는데 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. 내가 좀 나답지 못하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다라는 거를 어디에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좀 제 속 얘기라든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? 이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내 잘못인가?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드냐면 자꾸 보리한테 물어봐요. 야,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지금 맞는 거지? 타당한 거지?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고 야 얘가 이렇게 나한테 했다? 그럼 내가 지금 짜증나는 게 맞는 거지? 이 정도 화 내도 되는 거지?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보리가 언니는 언니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언니가 그렇게 느끼면 그런 거지. 더 화를 내면 안 되고 뭐 더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제가 느낀 거예요. 그래 맞아. 아니, 내가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지. 내가 화나면 화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욕하는 거지. 내가 이 행동에 왜 하나하나에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? 항상 자책을 해야 되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더 나아가서 살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. 근데 그럴 때도 저는 항상 그냥 좀 제 탓을 하는 게 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이 감정에 제가 뿌리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약간 내 탓이요, 내 탓이요.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녔어요, 또. 근데 거기 이제 기도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. 뭐 내 탓이요, 내 탓이요, 뭐 모두 내 탓이옵니다. 뭐 약간 옵니다? 사극이야?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기도문을 외울 때 갑자기 내 탓이요, 내 탓이요,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차량용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목각이나 이렇게 금속 글자 같은 걸로 내 탓이요 약간 이런 거 붙여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.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묵주랑 같이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다 내 탓이구나. 약간 이런 좀 종교적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왜곡된 신념을 가진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탓하고 싶네요. 내 탓 말고 이제 부모님 탓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가 첫째이기도 했고 또 K 장녀의 씁쓸한 뭐 밖에서 친구랑 예를 들면 다투고 온다. 그럼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부모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박수는 두 손이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손으로 소리가 안 난다.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다. 이런 식으로 넘겨 짚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뭔가 막 욕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남 탓을 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좀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다치는 것보다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예의 바른 아이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난 너무 이걸 또 잘못되게 받아들여가지고 다 내 탓이야.
내가 부족했네. 내 잘못이야.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뭐 양심이죠.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좋은 행동을 해서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도 내가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분들 아마 굉장히 한국에 특히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그 내탓 문화가 아니겠어 이거? 그치? K 내탓 안 가져도 되는 쓸데없는 죄책감인 거잖아요. 또 더불어서 뭔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직업들 자체가 남들 눈에 나면 안 되는 물론 남들 눈에 나면 되는 직업은 없어. 하지만 유독 좀 이렇게 남들의 평가에 되게 민감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누굴 탓하겠어요. 나를 탓하는 게 사실 가장 깔끔하고 그냥 가장 상처 안 받고 넘어가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거든요. 그게 내가 부족한 거다, 내가 잘못이다, 개선하자. 이게 저한테는 더 빠른 방법이었던 거예요. 방어 기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그런 거죠. 얘가 나한테 살이 쪘다고 했어. 그래서 그때 내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야 너 그 옷 안 어울려라고 말을 해가지고 기분이 지금 이중으로 상했어. 그래서 내가 얘랑 싸우게 됐어.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누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하면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걸 괜히 짜증내네 내 잘못이네. 이게 그냥 저는 훨씬 더 속이 편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다양하게 하기가 귀찮았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정말 이유를 내가 직면하는 게 또 되게 두려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바꾸기 쉬운 것도 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막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고 이거보다 그냥 나를 바꾸자, 내가 개선하자. 이게 이제 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용기는 없지만 빠른 해결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게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나에게 탓을 돌리고 나를 바꿔서 해결을 잘 해나가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 이 죄책감은 아주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더 나쁜 경우가 별로 자기 잘못도 없으면서 자기 탓만 하고 나는 못났네, 나는 이제 안 되겠네, 내 가능성 다 무시하고 나를 완전 스스로 완전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진짜 한없이 진짜 내려가는 거, 한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, 한없이 구덩이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,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. 물론 사람이 다 여러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실제 되게 잘못하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쵸? 우리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누구나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모든 그 상황이 벌어진 게 100% 여러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사회 탓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더 차라리 좋은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그리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맨날 내 탓을 하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내 잘못이다, 내가 더 잘났어야지. 근데 그러면 뭐가 남나요, 과연? 그리고 보통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 내 잘못도 있겠죠. 근데 100%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? 나 자신을 어떻게 믿고 이 하루하루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, 여러분. 죄책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정도, 그건 사실 죄책감이라기보다 책임감인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사실 좀 속이 좁았나 봐, 이러면서 실망하는 정도. 오케이. 그래서 거기서 다음부터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금도를 가지고 할 수 좋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결심해서 그런 상황을 앞으로 안 만드는 거, 그거 오케이. 하지만 난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거야, 이런 식으로 겁을 먹거나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, 내가 한 행동에 또 다들 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, 이 일도 또 나 때문인가, 다 내가 잘못인 건가,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거, 이거 금지. 이 회원님들이 이제 금지. 우리 여기 말 많은 소녀 클럽 다 금지. 이거 하지 않기로 해요, 우리. 저도 안 할 거예요. 이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뭐 메타인지라든가 객관적인 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면요. 예를 들면은 내가 업무에서 무슨 실수를 했어. 그래서 회사에 1,000만 원의 뭐 손해를 입혔다.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만약에 남이 동일한 실수를 했어도 내가 이 정도로 비난을 할 건지, 파괴적인 단어를 쓰면서 비난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.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,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1,000만 원 손실 났지만 뭐 회복할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되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사실 실수는 맞지만
정말 막 회생 불가능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막 지대한 막 엄중한 실수를 한 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. 그리고 "야 일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 벌어지지. 야 거기에 쭈그러들어 가지고 다음 일 더 자신감 있게 못하는 게 잘못이야."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별로 큰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. 여기서도 또 약간 메타인지 없어 가지고 모든 일에 다 실수 아니야."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일단 자책감이 많은 사람은 메타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객관적 그러니까 내가 남이 돼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죄책감이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. 저는 이제 인간관계 때 이 죄책감이 되게 문제였다고 했잖아요.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.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아이 뭐 그거 같다 그랬어 쪼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야 손절해 손절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손절해 손절해가 나왔으면 내가 화낸 게 되게 정당한 거. 근데 아 그때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랬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쪼잔했네 인정 약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객관적인 눈을 가져보시는 것도 이 죄책감의 패턴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저는 말 많은 소녀 회원님들한테 이제 제가 막 대상화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조금 어린 동생, 근데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동생이나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또 요즘 최근에 가지게 된 생각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실 너무 소중한 거예요. 왜냐면 진짜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, 여러분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얘를 키웠을 거고 얘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그려봤을 거거든요. 근데 제일 부모로서 속상할 것 같은 마음이 모든 일을 다 자기 탓을 하고 기죽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막 마음껏 펼치지 못하면서 항상 쪼그라들어서 사는 거.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부모 마음이거든요, 지금. 여러분들 그런 게 제일 싫어요. 차라리 저 못된 놈, 저 못된 년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몰라 난 이게 즐거운데 내 맘대로 할래 으악 이렇게 망나니처럼 사는 게 이 전자에 비해서는 이 부모 마음으로 좀 마음이 덜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는 자책, 죄책감을 가지고 이 에너지 레벨도 되게 막 저 아래에 있고 되게 안 좋은 에너지이고 삶에도 특별히 도움될 게 없는 이 감정을 좀 버리고 그냥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특히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도 내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.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그건 재밌는 거고 그 말도 싫어.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것도 싫은 게 죄책감 느끼면서 막 좋아하는 거를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인생 영화 뭐야? 그럼 나 금발이 너무해 이러면서 약간 좋아하는 건데 사실 나 그렇거든. 그걸 죄책감을 왜 갖냔 말이에요. 그 내 취향이고 나의 감정인데.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열변을 토해봤네요. 아 목이 아파. 여러분들 귀가 아프신가요? 네, 말 많은 소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어깨 펴세요. 그리고 이 어깨 펴고 이렇게 좀 컨디션 좋으려면 숙면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여러분 숙면하시라고 우리가 1시간짜리 긴 영상도 올려놨어요.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숙면하시고요. 네,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. 잘 자요.